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 저희 기존에 인터뷰를 했던 기업입니다만 이오너스의 허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또 불러주셨네요. 네. 1년에 한 번씩은 배워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배터리 업황이 조금 이제 약간 좀 플랫해졌고 뭐 그건 전기차 때문이잖아요. 반대로 ESS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오너스 하면 이동형 ESS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오너스가 어떤 기업인지 대표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네. 주시죠. 예, 저희 이오너스는 기존의 ESS의 이제 이동성을 좀 부여를 해서 우리가 그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 ESS 형태로 다양하게 에너지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파워뱅크 같은데 굉장히 좀 큰 형태고 거기에 네. 인버터를 넣어서 발전기처럼 쓰거나 아니면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넣어서 이동 급속 충전을 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대형 보조 배터리 느낌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초대형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에너지라는 게, 이게 배터리는 에너지를 담는 이제 그릇이라고 본다면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기존에 우리가 뭐 건물에 일정 규모 되는 건물이나 아니면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 발전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자체로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도구들이고 뭔가 뭐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러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동형 ESS 개념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또 봐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틈새 시장 또는 니치 마켓이라고 불릴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SS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CNI라고 하는 굉장히 큰 용량의 뭐 컨테이너에 잔뜩 들어있는 것도 ESS 또는 이제 가정용 조그만 것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정용은 뭐 국내에서는 이제 집합주택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맞지는 않고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독일 많이 쓰죠. 전기 많이 끊기고 아니면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거나 뭐 개시별 요금제가 굉장히 좀 심하거나 이런 데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일반 도심에서 쓰는 상업 건물들, 이제 요새는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뜨잖아요. 여기서 과연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봤을 때 이동형 ESS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SS를 굳이 들고 다니면 이동해야 되는 그 뭐 고정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오너스는 이동형에 좀 초점이 맞춰져 계신 거지 않습니까?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동형 ESS 시장 규모는 아직 추산은 잘 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는 친구들이 DNEF 2030년 기준으로 그냥 그 CNI용 ESS 놓고 보면은 뭐 1940기가와트시 정도? 1940기가와트시? 굉장히 큰 용량인데 그 중에 그래도 그 시점 되면은 10% 이상은 이동형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전체 ESS 시장의 10% 정도?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로 ESS 생명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길죠. 그런데 이제 뭐 전력 사업자를 제외하고 일반 상업용으로 쓴다라고 보면은 그 수명이 적합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시는 사업장에서 처음 ESS를 설계해서 그때는 넣었을 때는 15년 뒤까지 이제 경제성을 보고 설치를 하시는데 기업 업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ESS라는 지 이제 거의 10년이 넘었잖아요. 운영되는 것들을 보면은 산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업황에 따라서 사실 이제 증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증감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기를 더 많이 쓰시게 되면 ESS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조합이 더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면 ESS가 쓸모 없어지잖아요. 그 경우는 이제 용량을 빼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주택이나 빌딩류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산업용에 더 적합하다는 니즈가 있다. 특히 근래에 이제 대통령이 산업용 전기 요금의 순차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산업용 전기 요금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대표님이 보셨을 때 물론 이제 이오너스가 이동형뿐만 아니라 고정형 ESS도 하시잖아요. 그런 ESS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아직은 한국은 아직 한국은 아직 한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책에 의해서 좀 이제
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전력 요금의 현실화가 되면은 네. 자발적인 설치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는 좀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국 전력망이랑 비슷한 네. 또 뭐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올콧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망이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는 이 전력 차익 거래를 ESS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민간 사업자잖아요, 민간. 예. 부시 대통령 때 그 민간 전력 했다가 네. 저희가 기억나는 건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 텍사스 한파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고 네. 우리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거기 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네.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민간 전력 사업자가 문제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가지고. 네, 한국은 이제 그 정도로 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예, 대한민국의 전력 산업 자체는 뭐 전 세계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고 또 단단한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대정전 사태 일어났었던 예, 그런 서징 현상이 또 우리 저 호남 쪽에서 좀 조금씩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대형 ESS 말고도 저희 같은 이제 소형 ESS들로 중간에 배전단 쪽에서라도 네. 좀 붙어서 이런 그 진동을 흡수하거나 이런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퍼 용도인데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뭐 별 네,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네. 대부분의 전력 생산지는 지방에 있고 네. 전력 수요지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네. 있으니까 근데 전기요금은 동일하다. 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지방으로 이제 기업들을 많이 이끌어내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뭐 나중에 다시 이슈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고 그거보다 이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창업을 2020년에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5년째. 네, 5.5년 차. 예,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희랑 이제 기사 인터뷰 하고 하셨을 때 2022년도에 이제 뭐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작년 매출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은 규제 샌드박스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예, 잘 아시겠지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예,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저희 제품이 판매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고요. 예. 예, 규제 샌드박스 지금 완료가 돼서 올해부터 판매가 가능해서 네. 작년에는 약 27억 정도 매출을 27억 했습니다. 27억 원의 매출. 영업이익은 났습니까? 아니면 적자를 보십니까? 작년에 흑자 봤죠. 얼마 흑자를 하셨어요? 얼마 안 됩니다. 매출이 27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 그 뭔가 이동형 ESS를 구입하시는 비용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이제 그 일종의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그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기를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전력을 서비스업으로 판매하시니까 이게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셔서 일단 뭐 본질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ESS 기기 제조업이고요. 네. 다만 규제 샌드박스 하에서는 이제 판매가 안 되니까 서비스를 열심히 했었던 그렇죠. 것이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이제 기술 용역 매출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 1차 벤더들 대상으로 저희가 배터리팩 설계를 용역을 해준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러면 자동차용 배터리팩도 설계를 하시는 겁니까? 하셨던 겁니까? 예. 사실 저희가 쓰는 배터리팩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용 기준으로 좀 개발을 하고 네. 인증은 이제 KC62619 이제 산업용으로 뭐 국내에서 ESS는 그렇게 써야 되지만 실제로는 네. 자동차용 기준으로 설계하고 그 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투자 얼마나 받으셨어요?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보면 이제 100억 투자를 받겠다 시리즈 A로 네. 투자 유치를 하셨다는데 뭐 소개 거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때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때 그 꿈은 네.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래도 중간에 뭐 투자 받거나 그러신 적 없어요? 프리 A로 조금 좀 받았고요. 그때 밸류에이션은 얼마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가 없었었고요. 그때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다른 업황들이 좋았었지 저희 업황이 좋지는 않았었죠. 전기차가 좋았지 네. ESS는 상대적으로 좀 그리고 저희가 항상 놓인 환경 중에 하나가 네. 항상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거나 자동차에서 화재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저희가 이제 같이 동일선상에서 좀 보이는 경향들이 있었었고요. 올해 매출 달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저희가 지금 올해 10월 말 정도 되면은 지금 한 매출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지난해 27억이라고 하셨으니까 거진 지금 10배 가까이 네. 지금 하신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작년까지는 법적으로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가 종료되지 않았고 법령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팔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이제는 하드웨어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네, 지금은 이제 고객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 고객들이 결국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큰 이슈였었기 때문에 지금 법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구매가 가능해지신 거죠. 그 최근 근래에 그 이동형 충전기 사업 환경부 시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도 선정이 좀 되셨어요? 네네. 이것도 그럼 여기다가 차량을 판매하신 건가요? 저희가 차량을 제작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오노스가 차량 제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봉고나 뭐 이제 포터 이런 차량에 ESS로 개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환경부 시범 사업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시는 거죠? 예, 정확히는 이제 환경부 산하의 자동차 환경협회가 구매를 하시는 거고 저희가 자동차 제작사 지위로 차량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좀 특이한 게 배터리 회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뭐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외함도 설계를 다 직접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 차량에 대한 제작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제작자 면허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올인원으로 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이고, 과거에 그 전기 버스 개조했던 그런 하이브리드 버스인데 그런 개조 사업자 면허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유롭게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 보니까 151대의 충전 차량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는데 이 151대 중에 이오노스가 몇 대 정도? 151대 전량입니다. 전량이요. 그래서 매출이 270억 이상 10월까지. 예, 10월까지 한 200억 정도에 됩니다. 200억 정도. 그러면 올해 연내 11월, 12월까지 포함하면 예상 매출은 얼마나? 한 240억 정도. 240억 정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뭔가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제조 사업자 라인 투자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투자 목적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투자 목적은 조금 달라요. 저희가 지금 이제 투자를 잘 못 받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버텨왔는데 이 버텨온 근간에는 정부 과제들이 있었었고 지금 저희 제품들은 대부분 이 과제 산출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기술력 납부도 굉장히 많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제품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내년도 매출은 이제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더 많습니다. 해외도 뭐 ES 시장이라는 게 뭐 상간 오지에도 있을 수도 있고 워낙 뭐 아니면 이머징 시장일 수도 있고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느 국가의 어느 애플리케이션으로 좀 타겟을 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미국하고 일본이고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머징 국가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유럽도 다녀왔었는데 저희가 일단 타겟은 미국, 일본으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UL 인증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뭐 PSE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에너지 플랫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전력 변환 장치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디젤 발전기를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기차 충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용접기로도 쓸 수 있고 뭐 에어 컴프레셔로 뭐 대신해서 쓸 수도 있고 뭐 많은 현장에서 좀 필요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몰랐던 새로운 수요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저로서는 아직 이해는 못 하겠는데 왜 산속에다가 IDC를 설치하고 거기서 왜 전력원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고객의 사정에 의해서 뭐 그런 시장.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이제 투자사 중에 신성이엔지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그 엣지 데이터 센터 쪽 전력원 쪽으로 저희가 좀 같이 보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거 외에는 보통 독립전원들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재생에너지들과 함께 그러니까 대부분 태양광이겠죠. 같이 전력원 디젤 발전기를 대체하는 모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각급 이제 지방 의료 기관들의 다 전부 비상 발전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데서도 좀 소요가 니즈가 있다거나 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건물 내에 있는 비상 발전기를 대체는 못할 겁니다. ESS 건물 내에 들어가기는 법적으로 어려우니까. 근데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 외에 있는 비상 발전기들이 꽤 많아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 겁니까? 보통
도로, 항만, 터널 이런 데들이 꽤 많이 있죠. 운전하시다 보면 이제 발전기도 꽤 많이 보이실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연 그 저희 같은 ESS로 대체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봤는데, 예, 경제성은 확실히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이게 O&M 비용이죠. 네.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료비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리고 부차적인 효과는 이제 탄소 저감 효과죠. 어쨌든 비상 발전기도 연료통을 붙여야 계속해서 뭐 전기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예, 법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이제 시운전을 1시간 이상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연료통에 연료가 또 이게 좀 수분계로 측정을 해서 상태가 좋지 않으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 전력, 비상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를 좀 보고 계신다. 네네. 그래서 그 시장이 바로 올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내년 매출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좀 보세요? 저희가 적게는 한 400억에서 아마 최대한 600억 정도는 시장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상 매출의 2배 정도 내년에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차량 개조나 아니면 팩 제조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좀 주시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외주가 대부분 많아요. 저희는 디자인만 합니다. 디자인만.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놓쳤는데 이제 투자 환경에서 저희도 똑같이 팩 라인을 좀 설치를 하려고 노력도 했었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동일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계속 생기죠. 그렇죠, 있죠. 그럼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보면은 저 라인을 투자했을 때 저 카펙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이제 새로 투입되는 인건비나 오펙스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먼저 투자비가 좀 많이 들죠, 적어도. 네, 있었고 그럼 그거를 이 작은 국내 시장 내에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메타 플랜트 만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메타 플랜트화 했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외부에 아웃소싱을 해서 우리 제품을 만드느냐 쪽에 포커싱을 좀 많이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1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공장이 있습니다. 예, 뭐 저희 다른 동영상 보면 저희 전경도 이렇게 공개했으니까 있는데 실제로 거기는 시작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한다라기보다 거기서는 이제 자유롭게 저희가 다음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예, 배터리 팩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3가지 종류 개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 그것들을 목록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 파츠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지 그리고 어디로 외주를 줄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조립을 한다고 보시면 아까 얘기다가 잠깐 끊겼는데 그럼 미국하고 일본은 어떤 시장을 보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그리드 시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간 오지나 뭐 상간 오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솔루션들이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있고요.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의외로 한국보다는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저감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니즈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재밌는 게 요새 뭐 항만인 그 전기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UAM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건설 기계라든지 다 전동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충전 인프라가 다 문제예요. 보통 큰 건물도 건물 짓기 전에는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뭐 수도나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살수차라든지 아니면 발전차라든지 항상 그 건설 현장에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쪽 수요를 좀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키트 형식으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 공급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살수 분무 차량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의료용기를 이제 폐기하는 이제 거기도 모바일이에요. 이동해서 현장 파쇄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잠깐 이제 원광 S&T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현장에서 태양광 모듈을 파쇄하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결국에 다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디젤 발전기로 할 거냐 아니면 청정 전력을 쓸 것이냐 이 이슈들은 꼭 있습니다. 근데 목적상 결국에는 디젤 발전기 쓸 수 없다가 결론이어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제 키트 형태로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UAM이나 항만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런 그 전기와 기기를 충전을 하려면 전기차 충전기 사면 됩니다. 예, 좋은 거 사면 됩니다. 몇 천만 원, 뭐 1억 주고 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전기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그게 이제 고정형이니까 전기 이제 요 끝단까지 나오는 공사를 따로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전기 공사만 이제 10억, 20억, 30억 이러니까. 그 정도나 비싸요? 네. 충전기 당연히 충전기 값이 따로. 충전기는 뭐 몇 천만 원이면 사는데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한전에서. 그 비용이. 예, 거기서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이동형 ESS 형태로 이제 충전 시스템들이랑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한데 이동형 ESS니까 얘도 누군가 계속 옆에서 이제 물 떨어지면 물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네. 그냥 고정해놓고 네. 고정식으로 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저렴합니까? 저희가 계산해봤을 때 일단 연료비는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전체 운영비에서는 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좀 비교하자면 고정식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둔 곳이 예를 들면 투자비가 한 30억 들었다. 네. 그러면 이오노스 ESS로 대체했을 때는 얼마나? 4억이면은?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정도 많이 차이 납니까? 네. 대신에 매번 떨어지면 가서 충전 부어주고 아니죠. 저희가 이제 다양한 모델 갖고 있잖아요. 바퀴 달린 친구들이 있고 네. 예, 저희가 인디고 모바일이라는 바퀴 달린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노쿠스는 스테이션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스테이션은 전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모바일이라는 애가 배달해 주면 되죠. 유조차처럼. 네. 아니면은 거기다 예, 전기를 한전 전기를 연결하느니 주변에 땅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는 해서 방법입니다. 하긴 뭐 전기차 충전 구역이 많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동률은 어떤 데는 굉장히 많지만 어떤 데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거기다가 굳이 공사해도 왔다 갔다 하는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근데 그거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 이제 북미 고객 중 하나는 상업 건물 관리하시는 데인데 이제 19개 자기가 관리하는 상업 건물이 있고 거기에 급속 충전 인프라를 놓고 싶은데 이미 들어오고 있는 전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이제 충전기하고 이런 ESS가 이제 하나로 돼 있는 이런 형태들을 바라세요. 투자비는 주는데 좀 초기 투자비도 좀 저렴하고 다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 배터리에서 보조 배터리로 전기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저항이나 뭐 손실 때문에 효율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오노스의 가장 뭐 기술 개발을 한다면 R&D가 필요하다면 또 했다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보조 배터리에서 보조 배터리 옮겨도 이거 100에서 이쪽 똑같은 용량이어도 100 다 안 옮겨가고 한 80? 뭐 이 정도밖에 20은 그냥 손실 나는 거 아니면 열로 빠지든지 저항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자, 예,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화석연료를 베이스로 전력을 생산할 때는 웰 투 휠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죠. 그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석유를 시출을 해서 이게 발전을 해서 또 송전선로에 이제 손실까지 해서 내가 쓰는 데까지 효율이 얼마큼 나오느냐까지들을 계산을 하시잖아요. 네네. 흔히 얘기는 뭐 프린트 같은 개념인 거죠. 예.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이 된다라고 보면 의미가 없어요.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투입이 제로니까. 투입이 제로니까. 예, 화석연료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석탄을 때우거나 아니면 우라늄을 때우거나. 근데 그거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시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효율은 뭐 많이 떨어집니다. 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준들이 있고 국가기술 표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높은 효율이 높은 인버터들을 사용할 거고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쓸 겁니다만.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단. 뭐 그렇죠. 그건 뭐 물리법칙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효율만 놓고 보면은 수소 경제는 절대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저희 그 주유소에 있는 저유조도 저유고도 일종의 휘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전기를 담았을 때 왜냐하면 자연 방전분도 당연히 배터리에서 발생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하고 이제 좀 면밀하게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니라 어떤 이제 학자분들이나 연구기관에서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내용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저희의 기본 컨셉은 재생에너지에서 연료를 먼저 수급을 한다기 때문에 사실 효율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효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오노스도 어쨌든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셨는데 벌써 업력이 5년 이상 되셨고 그러면 이제 뭐 상장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가 됐는데 혹시 중장기 경영 계획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저희는 이제 기술특례 상장은 이제 작년서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뭐 대외적으로는 뭐 기술가치 평가도 이제 뭐 작년에 뭐 한 120억 정도 받아놨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TI2 등급의 또 뭐 평가도 또 받아놓은 게 있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뭐 그 지금 올해 매출, 내년 매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은 저희 매출 기반으로도 충분히 이제 상당한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목표는 2028년도 2028년 예까지는 상장을 하는 게 네. 국내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는 게 기술 특례 상장하시겠다는 예,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고 저희가 사실 지금 시리즈 A 투자를 받는 거는 뭐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올해 매출이 그 정도 되면 투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예, 사실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요? 저희가 이 재원으로 지금 이제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 좀 사업을 확장하는 쪽에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해외나 국내에 이오노스랑 비슷한 경쟁을 하는 경쟁사가 있습니까? 그럼요.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왜 시장은요 늘 똑같아요. 경쟁자들이 있어야 시장이 같이 크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되게 외로운 부분도 좀 있었었고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경쟁사가 있었는데 네. 예, 한번 파산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파산했어요. 예, 그러나 운 좋게 네. 또 올해 여름이죠. 초여름에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가 네. 또 살려서 네. 인수자도 나오고 보조금도 또 뭐 한 꽤 크게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필요하긴 하다. 저 망한 회사에다 왜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또 인수자를 결정을 해서 회사를 네. 살리는가 생각해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들이 잘 돼야 저희도 잘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미국 현지 내에서 제조하는 걸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제조? 맞추고 현지 있었어요. 투자가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번에 투자받는 재원 중에 일부는 현지 투자에 좀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현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죠. 저도 사업한 지는 이제 20년이 넘었다 보니까 모험을 하는 그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2028년 상장과 올해 네. 매출 200 지금 40억까지 예상을 하시고 네네. 내년에는 2배 이상.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 잘 되시기를 기대하고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중간에 경영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다시 한번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